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해 우리 지역 이슈를 되돌아보는 연말기획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김제시로 가볼 텐데요. 김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각종 하자가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북방송이 선정한 올 한해 김제 지역 이슈를 정명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김제시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1조 334억 원. 1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부터 3년 연속입니다. 지난해보다 2.1%, 221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4년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라는 지자체 간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룩한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제시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가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선거구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의힘 최용우, 무소속 김종훈 후보가 선전했지만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김제 부안이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군산시 대야면과 회연면이 붙여졌습니다. 김제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새만금 배우듯이 화포지구를 저는 300만 평 산업단지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도 잼버리 부지를 바로 첨단 산업의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제일 1번으로 필요합니다. 김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으로 향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바다와 갯벌이 육지로 변한 만경 709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도로 3.87km 구간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났습니다. 관할권을 다루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자연 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주민생활 편의성과 같은 대법원 판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서도로 만경 709가 준공된 지가 4년이 지났음에도 군산에서 제기한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용객이나 시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이 앞으로 남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 유리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온실천장에서 빗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여기저기서 새는 세찬 물줄기에 애써 키운 농작물은 쑥대밭이 됩니다. 어느 한 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파이프 라인에서 다 이만큼씩 해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낸 자동 천창이나 차광막은 모터 고장에 작물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기도 고장과 수리가 반복됐습니다. 저희는 이 첨단 온실이 작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작물의 무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천장 누수 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각종 하자로 인한 청년 농부들의 피해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천장 누수, 스크린 파손, 천정 개폐기 각도 조절, 양액기 고장, 집안 침하에 따른 기둥 변이 조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설계와 공사를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자 보수는 저희가 책임지고 지금 현재 하나의 하자만을 제외하면 다 하자 처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보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 재판부는 법원의 잠정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나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앞서 해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유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김제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은 제가 입이 1000개 만개가 있어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우선 죄송하고 어느 기회가 되든 사죄의 말씀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어서 순창 임실지역 올해 5대 뉴스입니다. 벼수확기를 앞두고 가을 폭염이 지속되면서 순창과 임실지역 들녘에 벼멸구가 급속도로 번져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수몰지역 일부 농지를 성토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뒤늦게 추진됐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순창군 구림면 일대 벼 재배지입니다. 지난 9월 황금색으로 일렁해야 할 논 곳곳에 하얗게 말라 죽은 벼들이 확산됐습니다. 벼멸구의 습격 때문인데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내년에 살아가는데 영농비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농사를 지려면 다시 영농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수확이 한 절반도 아니고 80%에서 한 20% 건지면 되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영농 비용을 쓸 수 없고 다시 또 빚을 얻어서 또 농사 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벼멸구는 6월에서 7월경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됩니다. 벼 포기 아래에 서식하는 벼멸구는 벼 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을 빨아 고사시킵니다. 올여름 연일 계속됐던 폭염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벼멸구 피해 지역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벼멸구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인 순창군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벼멸구 확산 방지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예산을 동원해 벼멸구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 복흥면 일대 두릅 재배 농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4월 말 냉해 발생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냉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냉해 여파로 수확량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농민들은 비료와 퇴비 등을 뿌리며 두릅 등 과일나무 수확량 회복 작업에 나섰습니다. 작년에는 냉해가 일찍 왔어요. 와가지고 옆에 농가 4만 평 정도 하시는 농가들도 막 수확량이 막 반절 정도 줄어버리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 여파로 인해서 50%에 30%가 줄었어요. 수확량이.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그 대책을 좀 세워서 비료 지원, 또 그 퇴비 지원 이런 좀 확대 지원해 주셨으면 어려운 농가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셰프로 알려진 유연수 씨가 순창 지역 특산품인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활용한 순창 삼합이라는 특화 음식을 개발해 순창 지역민들에게 조리법을 전수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이 맛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삼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음식, 세 가지 음식이 있는데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색다른 맛이 나니까 그만큼 많이 재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쯔양이 특화 음식을 전수받은 순창 지역 한 식당에서 새로운 특화 음식 시식에 나섰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도 너무 좋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맛을 못 느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한번 와서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창에 정말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정말 많거든요. 강천산도 진짜 아름답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순창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섬진강댐 인근에 위치한 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 일대입니다. 이곳은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민들이 이주한 정착지입니다. 쌍암마을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경작했던 농지들을 수몰되지 않은 곳까지 이주민들의 정착지 마련을 위해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찜댐이 막아진 이후에 쌍암리 주민들은 무더는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주민들을 이주로 특화단지를 해주고 또 우리가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지금 현 소재지 지금 사는 그 앞들마저도 내주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다행히 수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청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쌍암지구 앞들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몰 지역인 운암면 쌍암리 일대 14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인근 토지장 흙을 이용해 성토한 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섬진강 댐이 막혀서 수몰민들에게 경작지가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섬진강 댐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필요한 부지를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득 증대 또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 쌍암지구 앞들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임실군 청웅면의 한 마을 입구에 돼지 축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수십 년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때문에 마을 인근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들도 안 올라오고 냄새 나서 못 산다고. 그냥 엄마 어떻게 살아 아버지. 그냥 너무너무 그냥 냄새 나고 그냥 포리가 덜덜해서 뭐 음식도 헛짓게 허도모도 어찌게도 못하네. 밥을 안 먹어. 얘네들이 오면. 해당 농장은 70년대 후반 소규모로 운영됐으나 사육두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1,800여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교육이 진행되는 전북 SW 미래체험센터가 남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북 SW 미래체험센터 개소식을 남원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AI, SW 기술 체험 공간과 전문 강사 지원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남원시는 과기정통부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경로당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소외되는 우리 지역 아동 청소년들에게 또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와 관계자들이 임실군을 방문해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와 미켈 클레만스 외교관이 방문해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노 얀스 대사는 올해 새로 부임한 이후 벨기에 출신이자 임실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지정환 신부의 삼터를 찾아 임실군을 방문했습니다. 얀스 대사는 신민 군수 등과 면담을 갖고 다양한 우호 협력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얀스 대사는 이어 지정환 신부의 역사를 간직한 치즈 역사 문화관을 찾아 한국 최초의 치즈 생산과 발전 과정이 담긴 전시물을 관람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